반갑습니다. 저는 강남 선비고요. 두산 LBT 주가 전망 넣어드릴 건데요. 최근 저희 멤버십에서는 이제 6월 초부터 계속 매수를 강조했던 친권주로 많은 분들이 큰 수익이 이어졌고, 지난주에 삼성 SDS, 조광 피업 같은 종목들 단기로 지지하고 반등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많은 분들도 수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제가 단기로 어떤 지점에서 어떻게 사야 되는지에 대해서 멤버십에서 강조를 했는데, 두산 LBT 주가 전망을 하기 전에 이런 부분들 한번 후기를 한번 읽어보셨으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여러분들도 큰 수익 날 수 있도록 제가 많은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식을 하실 때 잊지 말아야 될 거는 후행하는 상황에 매수를 하면 안 됩니다. 후행하는 상황이란 무엇이냐? 이미 어느 정도 올랐을 때 산다는 거. 어느 정도 올랐을 때는 이때도 어느 정도 올랐을 때고 이때도 어느 정도 올랐을 때 공통된 말이겠죠. 근데 어떤 사람은 여기서 사서 수익이 나겠지만 어떤 사람은 여기서 사면 손실이 납니다. 그러면 그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같이 두산 LBT로 수익이 난 사람과 손실이 난 사람이 크게 다르냐라고 누군가 물어본다면은 크게 다르지 않다. 어쨌든 투자 심리학 관점에서 보면은 올라가는 종목을 쫓아서 사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여기서 사서도 물론 수익이 크게 날 수 있겠지만 중요한 거는 수익률이 크게 날 수 있을 뿐이지 수익금이 커지진 않습니다. 그러면 수익금이 커져야 되는 그런 그 점은 분명한 거는 눌림목에서 매수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흐름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제가 이제 멤버십에서 두산 LBT 21,000원, 25,000원 라인에서 계속 강조를 했었고, 특히 이제 보시면 삼성물산 같은 경우도 올라가는 거 보실 겁니다. 제가 이제 삼성물산 같은 경우도 SMR, 원자력 관련해서 같이 올라갈 수 있는 두산 LBT와 함께 매수하면 좋겠다 해서 14만원, 15만원 라인에서 매수를 강조했었고, 최종 목표 20만원 말씀드렸는데, 지금 삼성물산 어떻게 됐습니까? 그쵸? 6월 17일, 6월 달에 제가 계속 삼성물산 말씀드렸는데, 결국 19만원 부분까지 18만 5천원 부분까지 상승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데서 매수한다는 게 굉장히 위험한 행태다. 투자 관점에서, 투자 심리 관점에서. 물론 지금 시장이 좋기 때문에 사실은 뭐 매수를 아예 안 하는 것보다 매수를 하는 게 더 좋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뭐 몇천만 원 갖고 하시는 분들이 몇천만 원을 다 투자해 놓으면은 이게 흐름이 안 좋게 됐을 때 심리학적으로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20% 되면은 여러분들이 증오와 공포, 그런 관점이 생깁니다. 원래 이제 공포의 같은 말은 분노입니다. 내가 누구를 나쁘게 생각하게 되고, 내가 뭔가 큰 실수를 한 것 같고, 그죠? 또는 누군가 때문에 내가 지금 손실인 것 같고, 누군가 때문에 손실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지금 투자를 잘못하고 있으면 손실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투자를 잘못한다는 개념은 떨어질 때, 이렇게 이제 떨어질 때는 사실은 이게 모를 때는 매수를 안 하는 게 나을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두산 LBT에 대해서 21,000원, 25,000원 라인에서 계속 매수를 강조했었고, 최근에 이제 삼성 SDS도 지난주에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금요일에 제가 7월 4일에 이제 다음 주에는 지지할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삼성 SDS. 여기서 보시면 삼성 SDS 7월 4일에 일목균형 이론은 13거래일 정도의 중요한 방향점. 우리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두산 LBT를 왜 사야 되냐에 대해서 제가 디테일하게 분석을 해드리면, 여러분들이 역사적으로 봤을 때 결국 스페인과 프랑스가 패권 국가가 될 뻔한 국가였는데도 불구하고 왜 패권 국가가 되지 못하고 그대로, 그죠, 역사 속에서 이제, 그죠,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제 침몰했을까요? 최상위 국가에서 왜 이제 왜 아래로 이렇게 내려왔을까요? 그거는 이제 제가 볼 때는 해양력에 대해서 좀 무시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상대적으로 제가 말씀드리지만 네덜란드뿐만 아니고 17세기는 네덜란드이고 18세기가 영국의 해였며 19세기, 20세기가 미국의 해인데, 이 나라들의 공통점이 뭐냐면은 에너지 플러스 조선업, 이 두 가지에 굉장히 주목했다는 게 핵심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시장을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시장을 여러분들이 이제 단기로 막 어디가 올라갑니까? 어디가 더 올라갑니다. 뭐 내일 뭐 한국 화장품 같은 경우는 이제 내일부터 내일 모레 사이에 뭐 10,000원 부근 오면 또 사면은 급등할 수 있겠죠. 롯데지주
그렇죠? 코스맥스 지금 뭐 지금부터 이제 살려면 그 반등 상승할 수 있어요. 차트만 보고 딱딱딱 롯데주주 뭐 사면 수익이 날 수 있겠고, 더진 같은 그 종목도 이틀 후에 하루 이틀 후에 뭐 지지할 때 사면 급등할 수 있겠죠. 이렇게 차트만 보고 딸랑딸랑딸랑 하는 거는 당연히 수익을 낼 수 있겠지만, 결국에는 두산으로빌티로 여러분들이 이 종목이 PBR이 10배 이상 하고 PER이 100배 이상 가는 거에 대해서 분석을 할 수 있는 게, 그거를 반복하는 사람이 큰 수익이 납니다. 물론 간혹 큰 손실이 나기도 하는데, 여러분들 큰 손실하면 여러분들이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10%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투자를 잘못한 거기 때문에 매도하는 게 맞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왜냐? 마이너스 10% 됐을 때 더 살 수 있는 물량을 갖고 있다면은 샀을 때 마이너스 5%로 바뀌죠. 그죠? 그런 것처럼 투자라는 거는 분산 투자라는 거는 두산에너빌티도 사고 어디도 사고 이 말이 아니에요. 이거를 여기 눌림목이 올 때마다 매수를 하는 게 분산 투자입니다. 한 종목을 집중하는 게 분산 투자라는 거예요. 가령 저는 HD 현대미포를 저희 멤버십에서 11만원, 13만원, 16만원의 매수를 강조했었고, 최근에 17만원 부근 또는 17만원 아래, 여기서는 매수하기에 굉장히 저가 매수가 들어올 것이다 얘기를 했는데, 이런 관점에서는 다른 종목을 사라고 하지 않고 이런 종목, 그리고 조선업 같은 경우는 HD 현대마진, HC현, 한국조선해양, HD 현대미포, 이 세 종목을 중심으로 보는 게 맞겠다, 이렇게 강조를 해드리죠. 원자력 같은 경우도 두산에너빌티와 현대건설 중심으로 보라는 얘기를 지난 5월, 4월부터 계속 반복을 했었고, 작년 5월 28일에 왜 두산에너빌티를 말씀을 드리냐면, 일단 첫 번째 결과부터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제조업 전력 투자가 2003년부터 2006년까지 상승할 때, 그리고 2010년대에 상승할 때, 제조업 건설 투자가 올라갈 때 전력 건설 투자는 어떻게 됩니까? 뒤따라서 후행으로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조업 건설 투자는 조금, 그러니까 반도체 같은 거, AI 반도체 같은 경우는 상승은 하겠지만 이미 대호황기를, 첫 번째 대호황기를 어느 정도 지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살짝 하락했다가 이렇게 올라갈 수 있다. 그 얘기는 뭐냐? 25년 말, 26년부터 다시 반도체 후공정이나 반도체 쪽이 좋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제 대세적으로 크게 올라갈 수 있는 거는 뭐예요? 일렉트로닉, 그렇죠? 전력 인프라, 그리고 원자력, 변압기, 이런 쪽일 수 있는데, 왜 이런 쪽을 주목해야 되냐? 제가 이제 하나의 명언을 말씀드리면, 늑대와 사귀어라. 그러나 언제든지 곁에 손도끼를 준비해 두어라. 무슨 얘기일까요? 여러분들이 야생에서 살아남으려면 공격성 있는 늑대와 사귀어야 되는데, 왜 사귀어야 되냐? 늑대가 여러분들의 친구가 될 수 있으니까요. 그렇지만 언제든 손도끼를 준비해달라. 늑대가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어떤 실수를 하거나 늑대가 배고파서 여러분들을 막 잡아먹으려고 해요. 그러면 여러분들 손도끼로 늑대를 쳐야 하기 때문이죠. 그 얘기는 뭐냐? 우리가 결국에는 지금은 베를린 장벽 붕괴 이후에 2008년 금융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전까지는 20여 년간 미국이 지배했던 단극시대, 정확히 1910년대부터 미국이 석유 에너지의 점유율을 70% 내외까지 지난 50년, 1910년부터 1960년까지 굉장히 점유율이 높았습니다. 석유 점유율이 높으니까 미국은 굳이 기차 KTX 깔 필요도 없어. 미안한데. 왜냐? 자동차 혁명으로 굉장히 큰 캐파를 늘릴 수 있었기 때문이죠. 그렇죠? 그러면서 어떻게 했냐? 미국이 제가 얘기하죠. 1957년, 58년에 스푸트니크 사건이라고 소련에서 먼저 인공위성을 쏘면서 굉장히 충격을 받죠. 그래서 1958년에 고등연구기관 다르파, 그리고 나사라는 데를 만드는데, 특히 다르파웨이라는 이제 서점가의 책도 있습니다. 제가 이제 늘 얘기하지만, 우리가 이제 서울에 살려는 이유는 뭡니까? 최근에 이제 그런 얘기가 많죠. 서울에 살아야 최신 서적을 볼 수 있습니다. 뭐 지방에 살아도 다 볼 수 있어. 죄송한데요, 최신 서적은 우리가 교보문고 가야에 있어요. 그죠? 교보문고 가야에 있습니다. 바로바로 빨리빨리 볼 수 있어요. 양자 컴퓨터에 대한 기술력이 뭔지, 다르파에 대한 이런 연구에 대한 공부, 다르파웨이를 왜 공부해야 되냐? 23년에 이 다르파가 23년이 되기 전에 반도체 후공정에 대한 예산을 증액했고, 24년에는 방산, 우주항공, 참고로 방산 우주항공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우리나라에서도 당시에 24년 초부터 가장 크게 올랐던 주식 중에 하나가 뭐예요? LIG 넥스원, 하나에어스페이스,
자, 굳이 제가 체크를 안 해줘도 24년부터 어떻게 됐습니까? 주가가 몇 배씩 올랐죠. 거의 10배 가까이 올랐어요. 그쵸? 자, 하다못해 전혀 오르지 못했던 풍산마저도 최근에 어떻게 됩니까? 6만원, 7만원 라인에서 순식간에 2배 이상 오릅니다. 풍산 같은 경우는 단기로 더 오를 가능성이 있다라고 제가 11만원 부근에서 한번 사보면 좋겠다 말씀을 드린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단기로 수익을 내는 것도 중요한데 결국에는 크게 올라갈 어떤 흐름을 맞춰야 되는데, 다시 돌아가면은 23년, 24년까지 방금 말씀드렸는데 25년이 되기 전에 다르파에서 우주항공하고 제약바이오, 특히 약물정달 시스템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이렇게 제약바이오 관련주들이 지금 주도주 역할을 우리나라에서 못하는 상황에서도 약물정달 시스템 관련해서 ABL바이오도 굉장히 크게 올랐고, 이거에 대해서 멤버십과 유튜브에서 계속 반복을 말씀드렸고, 특히 제가 이제 방산에 대해서는 23년 6월 1일에 전력인프라와 함께 말씀드렸는데, 전력인프라 같은 경우도 굉장히 크게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왜 지금 전혀 떨어지지 않을까요? 왜 더 오르고 있고 앞으로도 더 오를 거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HD현대력, 산일전기 같은 종목은 단기로 만약에 조정을 보이면은 충분히 저가 매수가 들어올 수 있다라는 얘기가 계속 흘러나올까요? 왜? 두산에너비티는 왜 여기가 고점이 아닐 것이다. 강남선비는 계속해서 지금부터 마이너스 20%를 한번 지지하면서 반등했기 때문에 향후에 마이너스 30% 내외, 그러니까 55,000원과 48,000원 사이에서는 또 지지하고 올라갈 것이다. 왜 얘기하냐? 전 세계 흐름을 보면은 사실 이제 베를린 붕괴 이후 2008년 금융위기 전까지 미국이 단극시대, 미국이 원이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G2로 바뀌어요. 미국과 중국의 시대로 바뀝니다. 자, 2008년부터 2020년까지 보시면 중국 같은 경우는 전세계 GDP 대비 비중이, 그쵸? 여기서 보면 중국이, 제가 참고로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2005년에 군대 제대하고 2006년에 중국에 갔었거든요. 중국에 이제 주하이라는 이제 마카오 바로 옆에 있는 도시인데 친환경 도시입니다. 이제 중국에서는 이제 탑 10에 안에 드는 도시, 한 10위권 정도 되는 도시예요. 근데 이제 주하이라는 도시의 국제학교에 이제 제가 교환학생으로 갔었는데, 보면은 그때만 해도 중국이 상당히 미개했어요. 이제 지금 제가 중국을 비난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진짜 깜짝 놀랐어. 막 진짜 그 고속도로 이제 휴게소에 갔는데 오염물질이 너무 심해가지고, 저는 진짜 그때 무슨 생각이냐, 나는 진짜 죽었구나. 나는 이제 나 죽었다 생각하고 여기서 나 적응해야지 이 생각하고 내가 갔어요, 중국에. 근데 막상 가니까 중국에 이제 제가 이제 있었던 데 학비가 중국에서 뭐 탑5 안에 드는 학비가 되게 비싼 그 대학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애들의 또 생활 수준이 다르더라고요, 친구들의. 그래서 제가 그때 2006년에 경험하고, 제가 이제 너무 빨리 왔는데 사실 더 이제 또 오래 중국에 있었으면 하는 이제 좀 아쉬움이 있긴 한데, 중국에 그때 있었는데 그때부터 어떻게 됩니까? 제가 그때 무슨 생각이냐면 제주도에 땅을 사놓을까 그 생각했어요. 왜냐? 제 친구가 홍콩 친구가 뭐라고 했냐면은, 그러니까 이제 홍콩 사람이에요. 너희는 너무 좋겠다. 제가 이제 너 하이난 가봤어? 해남도 좋아 얘기했더니, 너 너무 좋겠다. 너희는 제주도라는 데가 있잖아. 제주도가 훨씬 좋아. 하이난보다 제주도가 훨씬 좋아. 제가 국뽕에 취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홍콩 친구가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내가 몇 번 들으니까 제주도 땅 살까? 그리고 쩐주난리차라고, 쩐주난리차 뭐냐면은 이게 이제 공차예요. 지금 여러분들 드시는 공차가 그때는 없었어. 근데 제가 공차를 매일 먹었어. 공차를 먹은 게 아니라 쩐주난리차를 중국에서 제가 매일 먹으면서, 와 이거 대박인데? 에그타르트, 마카오 에그타르트 유명한 거 아시죠? 참고로 저는 2006년에 마카오에 중국 사람 별로 없을 때 너무 많이 가서 많이 먹었습니다. 정말 사랑합니다, 마카오 에그타르트. 근데 제가 이제 헛소리해서 죄송한데,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최근에 중국 갔다 오신 분들이, 상하이 갔다 오신 분들이 다 같이 저한테 했던 얘기가 있어요. 서울에 모든 퀄러티라든지 퀀터티라든지 양질의 어떤 이제 도시의 문명, 이게 서울의 10배라는 거예요, 상하이가. 제가 이런 얘기를 들으면 정말 깜짝 놀라요. 그게 뭐라고 지금 말씀드리냐? GDP가 겨우, 그렇죠? 겨우 뭐예요? 자, 자세히 살펴보세요. GDP가 겨우, 여기서 보시면은, 자 여러분들, 제가 이제 헛소리 하는 거 아니에요. 자, 겨우 5, 그렇죠? 5에서
여기서 보시면 그죠? 10 여기가 2010년까지였어요. 여기서 고수 성장이었는데 당시에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가 되기 전에 우리나라에서 조선, 철강, 건설이 올랐는데 이때 당시에 이 종목들이 오르고 나서 다음에 뭘로 봅니까? 차화정으로 빠졌지만 여러분들이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오른 종목 중에 차화정만 볼 게 아니고 당시에 이제 산성 LNS라는 리더스 코스메틱이라는 회사가 있었는데 이제 지금도 있네요. 리더스 코스메틱은 이 회사는 뭐예요? 원래 마스크 판매하던 회사가 아닌데 이때 어떻게 됩니까? 그쵸? 자, 어떻게 돼요? 자, 여러분들 눈으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하고 있습니다. 3,000원, 4,000원에서 12만원까지 올라갑니다. 자, 2015년과 2014년 사이에 주가의 흐름을 보세요. 아모레퍼시픽 보실까요? 2014년, 2015년 어떻게 됩니까? 대형 주문에도 불구하고 9만원에서 45만원까지 올라요. 그렇게 5배, 6배, 7배 막 이렇게 올라가는 그 상황에 당시에 물론 한국콜마, 코스맥스 같은 종목은 PER이 굉장히 쌌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이제 제가 주목하는 거는 뭐냐면은 분할했어요. 분할했기 때문에 이제 홀딩스를 봐야 돼요. 콜마 홀딩스를 봐야 돼요. 당시에 이제 한국콜마가 이제 분할해가지고 콜마 홀딩스였는데 여기서 보시면은 5,000원에서 그죠? 자, 거의 10배 가까이 올라갑니다. 제가 이런 주식 지금 사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사서 수익을 낼 수 있는 주식인 건 사실입니다만, 콜마홀딩스도 이제, 사실 이제 경영권 분쟁 얘기가 있을 수 있다 해서 제가 11,000원에 사라고 했던 종목인데 바로 2만원 뽑아버리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꾸 이제 사실 이제 조금 어떻게 보면, 되게 이제, 되게 고급스럽지 않고 되게 이제 재밌는 단어를 섞어서 말씀드리지만 저희 멤버십 회원분들 솔직히 말씀드리면 요즘에 굉장히 행복합니다. 제가 6월 초부터 증권주 사라고 너무 많이 말씀드렸는데 너무 큰 수익이 났다고 행복해하고 오늘 또 어떤 분이 뭐라고 하냐면 수익 손실인 종목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이런 얘기 해주세요. 자, 코스맥스 같은 경우도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아모레퍼시픽하고 한국콜마를 말씀드렸지만 이런 종목들이 5배, 8배 뭐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게 뭐냐면은 트렌드를 읽으셔야 된다는 거죠. 자, 지금까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과거의 주식 사장의 흐름을 봤을 때 중국이 성장할 때는 중국 관련주 사면 되고,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중국과 미국의 지금 여기서 보시면 다극 체제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의 흐름이 뭐냐면은 관세 전쟁 이후에 세상은 다극 체제가 유명하다. 유력하다. 각국은 각자 도생을 위한 물리적 능력을 강화해 경쟁에 나설 것이다. 단극 국가의 선한 도움을 기대할 수 없다. 여태까지 미국이 세계 경찰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 이렇게 다극 체제가 유력하다고 얘기하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때렸습니다. 옛날 같으면은 러시아가 절대 우크라이나를 때릴 수가 없어요. 왜 때릴 수 없습니까? 무서우니까. 미국이 무서우니까요. 그죠? 근데 여기서 보시면 GDP가 바뀌어요. 중국이 굉장히 세요. 근데 러시아랑 중국은 친해. 참고로 북한도 친합니다. 그죠? 그죠? 이렇게 세계국이 친하죠. 어떻게 보면 이제 약간 우리는 입장에서 나쁜 놈들, 빌런들이에요, 얘들이. 근데 우리가 이제 빌런을 상대하는 이제 예를 들어 뭐 스파이더맨, 배트맨 역할을 하는 미국, 그렇죠? 근데 미국을 그렇죠? 일본이 도와야 되고 또 한국이 도와야 되는데 어떻게 도와? 선생님들? 어떻게 도와? 제가 이제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도와야 되는지. 원자재, 에너지, 인프라, 전략적 투자. 특히 이제 뭐 예를 들어 전력 인프라라든지 에너지는 두산에너비티 같은 그렇죠. 원자력이라든지. 국방은 뭐예요? 국방은 비행기 포탄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국방 같은 경우도 새롭게 쓰여지고 있는 전쟁 규칙에서 드론으로 이제 우크라이나가 쉽게 뭐 이제 끝날 거라고 봤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60% 70%가 우크라이나 드론에 의한 것으로 러시아에 지금 보시면은 여기서 수십억 달러의 피해를 입는데 그게 기체당 1,000달러 뿐이 안 돼요. 기체당 뭐 12,000원, 15,000원으로 14,000원, 15,000원으로 그죠? 1,000달러면 이제 제가 잘못 얘기했네요. 1,000달러면 150만 원. 140만 원으로
수십억 달러의 피해를 그죠? 몇 대로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보시면은 결국 전쟁이 기존의 전쟁의 그 흐름이 아니고 연구 및 개발. 참고로 고스트 로보틱스를 인수한 LIG 넥슨 같은 경우 보시면은 제가 이제 헛소리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자세히 보셔야 여러분들 멤버십의 회원분들처럼 큰 돈을 많이 벌 수 있습니다. 꾸준하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사실 매일같이 큰 수익을 내기는 쉽진 않지만 내가 어떤 종목 잘 갖고 있어가지고 크게 수익 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죠? 수익금이 중요해요. 여러분들 뭐 수익률 100% 200% 나봤자 거기에 100만원 200만원 들어가 있으면 부자가 못 됩니다. 내가 부자가 되려면은 LIG 넥슨 제가 23년에 사라고 했잖아요. 그쵸? 그때 보시면은 23년 6월부터 해서 계속 몇 개월 동안 제가 다 아실 겁니다. 제 회원분들. 여기서 몇 번이나 이렇게 그때 음봉 나올 때마다 사세요. 여기서도 사세요. 여기서 사세요. 정확히 맞출 수는 없습니다. 주가의 흐름을 정확히 다 플러스 마이너스 10% 20%는 맞출 수가 없어요. 일단 사놓고 더 사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분이 최근에 삼성 SDS를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기서 사라고 했고 그 다음에 18만 17만원 사이에 사라고 했는데 어떤 사람이 여기서 샀어. 그럼 여기서 다 올인할 게 아니고 사놓고 더 사는 거 전략이 중요하죠. 주식의 흐름은 매일매일 흘러갑니다. 제가 지금부터는 증권주 우리 회원분들에게 사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사지 말라고 해요. 6월 초부터 사라고 했고 여기서 눌목에 충분히 사면 됐지. 여기서 뭐 사가지고 이렇게 충분히 지금 수익 났으면 이제 버틸 수 있는 거지. 뭐하러 지금 사가지고 단가만 올립니까? 지금부터 절대 사지 말라고 그래요. 증권주. 왜냐? 올라가더라도 기존의 산 물량에서 수익률이 크면은 굉장히 버틸 수 있는 거지. 뭐하러 지금 사서 언제 또 폭락 나올지 모르는데. 그러니까 주식으로 왜 사람들이 돈을 못 버냐? 찔끔찔끔 사면서 급락 나왔을 때 엄청 비중을 실어야 되는데 두산 에너빌리티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기서 사야 되는데 여기서 못 산 분들은 여기서 냉철하게 분석해서 4만원을 지지하더니 8만원 근처로 갔네? 그러면 여기서 또 지지하고 10만원 근처로 가는 게 아니야?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여기서 대충 사가지고 손실인데 나 어떡하지? 이렇게 주식으로 나 어떻게 하자 하면은 뭐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전혀 없습니다. 그 누구도 도와줄 수 있다고 얘기하면은 그거는 사짜입니다. 죄송한데. 그러니까 뭐냐면은 지금 다극체제로 바꾸기 때문에 3개 이상의 강대국이 존재하면 힘의 분배가 비교적 잘 분산된 국가 구조. 19세기 유럽이 조언하고 분석 대상 기간 중 71%가 역사적으로는 다극체제였습니다. 지금도 이제 다극체제, 균형적 또는 불균형적 다극체제인데 저는 이제 이게 삼성증권 리포트에 따르면은 균형 다극체제의 예로서 유럽 협력체제 유지 기간 직접적인 전쟁은 제한적이었다. 잘 관리되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큰 어려움은 없지만 제가 뭐라고 했죠? 손도끼를 준비해야 된다. 원자력 조선은 슈퍼사이클이 필연입니다. 필연이에요. 방사는 크게 올랐지만 제가 방사능에 대해서 떨어질 거라고 얘기를 하진 않지만 지금부터 솔직히 분석하기 어렵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차라리 저는 계속 말씀드리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원자력하고 전력 인프라, 변압기 이런 쪽이 사실은 이제 지금은 더 투자될 여력이 있고 지금 이제 KB증권 리포트에 따르면 사실 이제 원전, 변압기 전선 그리고 K뷰티 이제 소비든 무조건 해야 되니까 K뷰티, K안터 이런 종목 제가 이제 다 아시죠? 지금 이제 하이브 사라고 얘기 안 했습니다. 최근에. 근데 이제 하이브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제 노이즈가 있기 때문에 못 사지 말라고. 제가 18만원, 19만원 사라고 했고 20만원, 22만원, 23만원 여기서 사라고 했는데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크게 오르고 웬만하면 매도하지 말라고 해요. 근데 이제 노이즈가 커졌을 때 제가 지금부터 제가 분석 못 하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죠? 그리고 지금은 최근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APR 62,000원, 61,000원에서 사라고 했는데 18만원까지 갑니다. 제2의 APR 멤버십에서 우리 함께 공부하셨으면 좋겠고 두산에너빌리티는 이제 시작이라고 저는 보고 싶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근데 이제 여기가 시작이었지 냉정히 말씀드리면 여기가 시작은 아니거든요. 근데 왜 너 이제 시작이다 뭐 이렇게 뭐 어그로 끄냐 이럴 수 있는데 나중에 한번 지켜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왜냐? 역사의 흐름은 우리가 바꿀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역사의 흐름이 바뀌려면은 중국이 갑자기 무슨 일이 생겨가지고 이게 되고 뭐 미국이 조금 사는 게 널널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는 게 좀 소프트하고 널널해야 뭐 이런 거 투자 안 하고 오히려 뭐예요? 화장품이 더 크게 올라가고, 그죠? 그리고 우리나라 이제 피부 미용 이런 게 더 크게 올라가면서 뭐 그런 쪽이 이제 더 크게 올라가는 건데, 사실은 이런 쪽도 가긴 가지만 가장 크게 오르는 쪽은 그죠, 원자력이다. 그죠? 이렇게 보시면 좋겠고, 저는 이제 원자력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불가리아 원전 관련해서 11월 이후에 저 그림이 그려질 거고, 그러다 보면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조선, 특히 조선 같은 경우가 제가 볼 때 이제 그림이 거의 다 만들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조선은 이번 주하고 다음 주 사이, 그리고 이제 원자력은 이렇게 보세요. 일목균형 이론으로는 9일, 13일, 17일 거래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런 거를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는 것 같은데, 보통은 이제 그때 변환점이 있는데, 보시면 이제, 자, 여기서 오를 때는 뭐 이 정도로 올랐는데, 한정 기술을 기준으로, 우진엔텍 기준으로 한번 기술적으로 공부를 해보면은, 자, 여기서도 한 9거래일 전후까지 오르다가, 그쵸. 그리고 지금부터는 다시 어떻게 됩니까? 15거래일, 14거래일 떨어졌거든요. 그러면 아까 뭐라고 했죠? 17거래일 중요하다고 했죠? 그러면 뭐예요? 지금 월요일입니다. 수요일, 목요일, 그 이유가 굉장히 중요한 흐름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히는 보시면은 이제 이번 주 수요일, 목요일 이제 거래일 기준입니다. 17일 이후가 제 얘기 잘 들으세요. 제가 이수페타 시스도 분명히 3만원 찍고 이제 분위기가 바뀔 거라고, 5월부터 분위기가 바뀔 거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진짜 그렇게 됐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멤버십 가입하는 분도 요즘에 정말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한정기수, 우진엔텍도 보면은 이제 한정기수 같은 경우도 여기서 첫 번째 이제 반등을 한 게 뭐예요? 9거래일 때 반등을 하고, 이게 이제 정확한 건 아니에요. 근데 이거를 다 보시면 이제 17일, 그 다음 뭐 당연히 17일 넘어서 또 반등 못하면 당연히 26일로 바뀌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라인, 그러니까 정확히는 이번 주, 정확히는 제가 볼 때 이제 목요일부터 다음 주 목요일, 뭐 이 사이에서는 이제 지지를 하고 반등을 시도하지 않겠냐. 그리고 이제 가격대는 우진엔텍 기준으로 이건 약간 잡주니까, 이건 이제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멤버십에서 사라고 말씀 못 드리는 종목입니다. 왜냐면 저는 내러티브도 중요하지만 숫자가 잘 나오는 종목. 그러니까 이거는 숫자가 나오긴 나오는데 이게 소형주잖아요. 비중 못 실죠. 그러니까 비중은 어디서 실 수 있냐? 당연히 대장주에서 실어야죠. 대장주. 그리고 이것보다 더 좋은 대장주가 멤버십에서는 이제 공유해드리는 종목이 있는데, 이런 종목들. 그러니까 세아베 스틸 지주도 사실은 원자 회체 시장에서 괜찮은 흐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어떤 라인을 이탈을 한번 해주면 거기가 이제 최저점이고, 그리고 8월을 넘어서면서는 다시 11월에 원자력 관련 내러티브가 생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8월부터는 반등을 시도할 거고, 그러면 어느새 여러분들이 막 9월에 다시 신고가 갈 때 또 사고 싶어 하겠죠. 그때 사는 사람들은 물릴 수 있겠죠. 그래서 이번에 눌림목 잘 노려봐야 되는데, 뭐 이 정도로 분석하는 게 맞겠고, 이제 사실 최근에 내린 종목들을 우리가 분석을 할 때는 그 일목균형 이론으로, 그리고 하락률 제가 뭐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30 정도 우리가 주목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15,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30 이 세 개만 주목하면 돼요. 그렇죠? 어떻게 됩니까? 자, 멤버십 가입하신 분들 다시 한번 수익 축하드리고요. 자, 두산에너비티는 계속 강조합니다. 여러분들이 다극 체제, 지금 전 세계가 국제체제는 무정부적이고 국가 위에 군림하는 중앙 권위가 없고, 모든 강대국은 공격적 군사 능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여기서 이게 핵심인 게 뭐냐면은, 다들 뭐 조선업이 끝난 거 아니야, 원자력이 끝난 거 아니야, 이런 이제 단기 조정 구간을 가니까 막 벌벌벌 떨어요. 벌벌벌 떨어. 그렇죠? 그런 사람들은 이제 큰 돈은 벌기 어렵죠. 그렇죠? 근데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이런 분위기에서 여러분들이 향후 최소 몇 년간은, 그죠? 그러니까 길게는 한 10년, 20년까지도 다극체제로 분위기가 바뀌기 때문에, 당연히
선행적으로 원자력하고 조선, 방산은 좋을 수밖에 없는데 방산도 기존에 좋았는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지만 방산도 뭐예요? 연구개발 쪽으로 이렇게 더 올라간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친환경, 그러니까 이제 선박도 친환경 선박이고 이제 방산 같은 경우도 당연히 그렇죠. 로봇이라든지 드론 쪽으로 뭔가 기술 개발을 더 하고 있는 기업들, 그리고 단순하게 그냥 방산만 볼 게 아니고 원자력은 이게 이제 국방 에너지 이쪽에 이제 안보 보안과 맞물리는 쪽이기 때문에 원전, 변압기, 전선, 그리고 조선업 이쪽을 주목하셨으면 좋겠고, 저희 멤버십 아주 요즘에 해피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시장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제 제가 볼 때는 올해 이제 신고가 갈 가능성도 있어요. 그런 점 참고하셔서 멤버십에서 함께 하세요. 오늘도 저희 멤버십 굉장히 큰 수익 이어졌습니다. 149,000원 삼성 SGS, 아모레퍼시픽 삼성 SGS, ISC 삼성 SGS 100만원, 90만원 버신 분 계시네요. 제 ISC는 지난주, 삼성 SGS 지난주 지지하고 반등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보시면 삼성증권 57만원, 어려운 장에서도 선비님 말대로 하니 수익이 나네요. 보시면은 요즘은 마이너스는 거의 없고 수익만 쌓입니다. 보시면 이제 65만원 코스맥스, OCI홀딩스, 달바글로벌 모두 축하드립니다. 170만원 조광피역, 삼성 SGS, ISC. 이제 보시면 이제 대다수의 분들이 최근에 매수를 멤버십에서 강조한 종목들로 큰 수익이 나오고 계세요. 이런 점 참고하셔서, 특히 증권주는 6월 초부터 HD 한국조선이나 HD 현대마린에너지, HD 현대미포는 지난 5월부터 4월부터 계속 매수를 강조했었고, 단기로는 삼성 SGS 반등한다는데 수익 축하드립니다. 오늘도 저희 멤버십 수익 안내드립니다. 일주일간 또 270만원 버신 분 계시고요. 조광피어, 특히 조광피어 같은 경우는 눌림목에서 매수하면 좋다, 어제 오늘 계속 강조했는데 이렇게 또 큰 수익 12% 수익 나셨습니다. 62만원. 삼성증권, 키움증권, 유튜브에서도 증권주에 대해서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76만원, 35만원 수익 나신 분 계시고요. 조광피어, 삼성 SDS, 메커스까지 250만원. 특히 이제 메커스도 자사주 소각 관련 수혜주로 부각되고 있죠. 이런 건 멤버십에서 같이 공부하실 수 있습니다. OCI홀딩스, 삼성 SGS 52만원, 5만원, 현대제철, 현대건설 보시면 사실 OCI홀딩스도 28% 수익 나셨습니다. 25만원 수익 축하드립니다. 조광피어, 삼성물산, 키움증권 이렇게 800만원 수익 나신 분 계시고요. 이렇게 꾸준한 수익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 멤버십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로 또 돈을 버셨다 하시는 분 계신데, 제가 6월 24일과 25일, 26일에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 NHKCP, 학도파이낸셜, 특히 이제 NHKCP 같은 경우는 11,000원과 만원 부분에서 매수를 하면 괜찮겠다 싶은 종목으로 얘기한 바 있는데, 이렇게 이제 또 급등합니다. 그래서 이런 점 참고하셔서 멤버십은 요즘에 지금 분위기 너무 좋습니다. 보시면은 7월 달에 700만원 버신 분, 7월 10일 190만원, 그리고 이제 보시면은 헤이스페타시스 59%나 수익이 나신 분 계시고요. 모두 수익 축하드리고, 수익 축제입니다. 이 정도면 이제 엄청납니다. 앞으로 더 큰 수익 기대해 보시죠. 오늘도 우리 멤버십 회원분들 수익 안내해 드리는데요. 24년 11월부터 25년 7월까지 1억 4천이나 보신 분 계시네요. 손실인 것까지 다 보여주셨습니다. 사실 이제 시장이 안 좋을 때도 있지만 좋을 때 기준으로 보시면 상당히 좋죠. 그렇죠? 뭐 안 좋을 때가 한두 달 있을 수 있겠죠. 보시면은 멤버십 회원분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선배님 무더위 건강 유의하세요. 금일 구리값 상승한다고 해서, 그죠? 구리값 뭐 언급하신 종목으로 수익 받습니다. 풍산, 한국금융지주 수익 축하드립니다. HD의 현대마린에너지, 현대건설, 풍산으로 많은 분들이 또 이제 조선주, 그렇죠? 원자력, 그리고 방산 이런 쪽에서 계속 수익이 나고 있네요. 두산에너비티 8%, 9%, 한국전력 수익 축하드립니다. 삼성증권, 대웅, 특히 이제 대웅은 장전에 제가 교육을 시켜드렸는데요. 바로 큰 수익으로 이어지네요. 다시 한번 수익 축하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멤버십 조선, 원자력 중심으로 많은 분들이 키움증권, 삼성증권, 두산에너비티, 한국전력 44만원,
보시면은 수익 나셨다. 한국조선해양 2,600만원, 그죠? 보시면 삼성중공업, 두산LBT 보시면 100만원. 특히 두산LBT로 많은 분들 수익 나셨네요. 현대마린솔루션, 한국조선해양 19%, 16%, 7월 8일 수익 축하드리고 지금 분위기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들도 꼭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